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좀 이 소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거 좀 이제 고르는 걸 그거가 이제 자기 마음하고 약간 어떤 거 좀 일치하는 어떻게 하면 좀 되도록이면 어떤 그냥 아무런 소재를 고른다기보다는 좀 어떤 그 좀 치밀하게 좀 일치하는 소재를 좀 골라낼 때 그것이 좀 시적이 좀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막 좀 그럴듯한 소재라기보다는 뭔가 같은 거 자기 같은 거 좀 생각 현재 품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좀 일치가 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소재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고를 때는 뭔가 치밀하게 관찰해 가지고 어떤 거 소재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좀 잘 파악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기본 것이 이제 여기 이제 뭔가 우리가 오감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충분히 열어놓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오감을 형성을 할 때는 어떤 거 좀 뭔가 깊고 풍부한 사고라든가 어떤 이제 그 소재의 어떤 측면을 볼 것인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제 관찰을 좀 이렇게 충분히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선미 시인이 먼저 좀 깊고 풍부한 사고 거기 좀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깊고 풍부한 사고 관찰력. 생활 속에서 흔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상에서의 관찰력이란 삶 속에서 걷어올린 절실한 체험, 이상적인 이미지, 강렬한 느낌이나 감정, 불현듯 스쳐오는 영감, 무의식 속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생각,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얻어진 통찰 등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물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시각, 그리고 남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시를 쓰는 첫 번째 덕목이다. 계속 좀 읽어주시고요.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여름 내 밭둑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늦가을 배추 폭이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튼튼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나이덕 배추의 마음. 약간 이제 요새 이제 약간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배추라는 게 이제 약간 이제 봄에서 이제 가을까지 한다 그래갖고 약간 어떤 거 좀 그 시기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어떻든지 배추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은 농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다 뭐 이제 한 건 아니지만은 가끔 그 논에도 나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농부 이제 발소리를 이제 어떤 거 이제 듣고서 이제 어떤 그 벼가 자라고 농작물이 자란다 이런 어떤 거 이제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배추가 이제 자기 그 배추벌레를 하나를 거기에 이제 어떤 거 이제 배추벌레 하나를 이제 우리가 없애지 않고 배추벌레가 이제 뭔가 먹고 이렇게 좀 잘 자라도록 이제 그대로 이제 배려를 해주는 가운데서도 이제 배추가 이렇게 쭉 이제 크고 이제 맛있게 이렇게 좀 자라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이제 병치로 이렇게 연결 시켜가지고 하나는 이제 어떤 거 좀 농부가 이제 배추밭을 이렇게 자꾸 어떤 거 이제 막 뭘 한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걷는 것이 배추에 대한 어떤 거 사랑을 먹고 이제 그 배추가 자라고
또 배추 속에 또 배추벌레 이야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추 마음이라는 게 배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사라고 하는 거가 뭐 이렇게 어떤 거 개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서로 어떤 거 좀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아들, 딸도 모든 인간관계가 잘 풀려나가는 거다. 자, 그런 이야기를 어떤 그 배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배추하고 배추벌레의 관계를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어떤 그 생각해서 너무나 이제 농부만만 쓰게 되면 어떤 거 좀 시가 이제 간단하고 쉬운데 또 배추하고 배추벌레의 관계를 하나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관찰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관심이 어떤 거 좀 생명현상의 본질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주선생 위시는 거기서부터 좀 천천히 읽어주시고요. 위시는 배추와 사람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농약 없이 키우는 배추가 얼마나 잘 자랄지 걱정이지만 그 마음을 배추가 알았는지 배추는 튼실하게 자라주었다. 그래서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며 자연물을 인간과 대등한 생명 존재로 보고 자연물에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명하였다. 배추를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은 단지 배추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더 나아가 배추를 갉아먹는 벌레에게까지 나아간다. 농약을 치지 않은 것도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추를 위한 것인데 배추를 갉아먹는 벌레의 생명까지 걱정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엿보인다. 화자는 배추벌레 한 마리가 배추 포기 속에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자 그 마음을 배추가 아는지 배추벌레에게 반을 먹히고도 속은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기까지 한다. 약간 어떤 거 이렇게 해설이 약간 어떤 건 그렇더라게 돼 있지만은 어떻든 이제 배추 어떤 거 좀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추라고 하는 거가 단순히 어떤 거 좀 밭에서 나는 작물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거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어떤 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거 좀 상대방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렇게 좀 잘 어떤 거 해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뭐 배추하고 배추벌레 이야기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현숙 선생님 오셨는데, 이현숙 선생님 그러면 이쪽에 길이 끊어진 곳에 시 그거 좀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길이 끊어진 곳에 멈추어 서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서 있는 길과 마주보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서 있는 길을 보며 집이 앉아 있습니다. 지붕에는 날개가 있는 새가 많습니다. 새가 간 뒤에 지붕은 이번에는 오로지 지붕이 됩니다. 지붕과 창으로 이어지는 길은 햇빛이고 방으로 이어지는 길은 어둠입니다. 허공에서 생긴 새들의 길은 허공의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몸 안으로 들어간 길 밖에서 다른 새가 날기도 하고 뜰에서 천천히 지워질 길을 종종 만들기도 합니다. 서 있는 길 뒤에서 흔한 꽃 몇몇이 피다가 멈추며 꽃질 자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그곳에서 감추어질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어려운 이시였던 이제 약간 난이도보다는 이제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인데 이제 어떤 길이라는 소재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어떤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붕을 이렇게 막혀지냐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또 지붕으로 이렇게 지붕에 새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공중이라고 하는 그것도 서로 어떤 소통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으로 돌아오면 갇히지만은 또 허공에서 어떤 새들이 이제 길이 되어준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치로 또 해가지고 꽃이라고 했던 우리가 좀 향기라는 것이 어떤 꽃이 이제 피고 또 어떤 향기를 어떤 것이 서로 이제 향기를 주고받으면 이제 그것이 서로 어떤 거 이제 또 통로가 된다. 맞아요. 길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어떤 거 로드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가 허공에도 길이 있는 것이고 꽃이 또 이렇게 좀 향기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좀 주고받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 이것도 말 소통이라거나 이제 뭐 그런 거다, 이런 거 약간 이제 완전히 모던이지, 단지 묘사라기보다는 약간 철학적인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이렇게 향기를 주고받는 것다 하는 것이도 어떤 사람은 향기를 악취로 생각하는 또 뭐 향수도 너무 짙으면 악취로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또 이분도 어떤 거 좀 길이라고 하는 거 소통이라고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시를 어떤 거 좀 써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좀 해석 부분 조금 더 좀 읽어주시고요. 이 시 또한 우리가 사는 집의 지붕과 창을 보고 생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쓴 시다. 너무나도 흔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 시인에게는 오히려 시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시를 쓰고자 하는 의지와 일반인과 조금만 다른 관찰력만 있으면 누구나 시를 쓸 수는 있다. 이 시에서는 허공이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허공은 안과 밖이 없다. 시에서 모두 지붕과 창, 방과 방 사이에 막힘이 없다. 햇살과 어둠의 차이도 없다. 모든 것은 길을 통해 허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허공의 이미지는 하늘과 비슷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어떤 좀 허공이라지만은 그 허공이 이제 새가 이렇게 나라는 길이 돼서 통하는 거다. 그런 어떤 게 좀 소통이라거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런 시는 좀 이렇게 좀 뭔가 어떤 거 사물 사이에 숨어 있는 뭐 읽어내면 또 우리가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또 공감대가 이렇게 평범한 것보다 이제 좀 커진다.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좀 시를 어떤 거 좀 이렇게 오래 남는 어떤 거 시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기본적으로 이제 관찰력이 좋다. 관찰의 힘이 있어서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사물 사이에 어떤 관계라거나 숨어 있는 그런 뭐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찾아내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를 잘 쓸 수 있는 어떤 거 품성을 지닌 사람이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김수록 시인께서 관찰한 눈을 가져라. 거기서부터 좀 천천히 좀 읽어주셔요. 관찰하는 눈을. 여기 조지훈 시인 거기서부터. 조지훈 시인은 글을 잘 쓰려면 눈을 과학자를 닮으라고 했다. 이 말은 사물을 관찰하는데 치밀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지라는 뜻이다. 우리는 평범하고 예사롭기만 한 사물이나 형상도 예리한 관찰을 통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뜻밖의 사실이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의 새로움과 기쁨이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 그것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약간 과학적인 관찰까지로 해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라거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자면 했던 거 허공, 아까 오기훈 선생님들 허공이라거나 꽃이 향기라 그런 어떤 거 사전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데, 향기라는 소통이 되니까 어떤 거 향기가 오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거. 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들이 이제 날아가는 어떤 거 좀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어떤 우리가 보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질서를 어떤 거죠. 이 기존의 질서보다는 좀 그 안에 좀 내재되어 있는 거, 숨어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시인다운 어떤 것 좀 상상력으로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거 이제 그런 안목으로 이제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또 안목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야만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올라서 조금 가다가 시위에 우리가 하나의 삶을 거기서부터 좀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조금 더 가셔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삶을 그 시 위에 거기 바로 위요. 여기 우리가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제대로 관찰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상투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마음의 눈까지 열어 보이는 행위이다. 이때 사물은 경이로움과 눈부심으로 자신들의 모습과 의미를 우리 앞에 드러내 놓게 된다. 땅에 떨어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물방울, 사진으로 잡으면 얼마나 황홀한가. 순간 튀어올라 망가를 만들기도 하고 꽃밭에 물 한 개로 흩어져 꽃 호흡기의 목마름이 되기도 한다. 땅에 닿는 순간 내려온 것은 황홀하다. 익은 사과는 낙하하여 무화경으로 한번 튀었다가 천천히 굴러 편하게 눕는다. 황유동 풍장. 계속 좀 읽어주시고요. 이의 시는 시인의 눈과 마음이 하찮은 물방울에 다가가서 섬세한 관찰이 얼마나 이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너무나 흔하고 사소해서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물방울, 시인의 눈과 마음을 통해 우주적 의미와 존재로서 무한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이 창작을 위한 관찰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 이 작은 사물 속에 깃들인 큰 세계, 큰 의미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어 그것을 알고 언어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거가 이제 우리가 왕관이 아마 황동기 선생이 이제 우리 물방울도 왕관 현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뭔가 사진으로 찍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옛날에 있던 왕관 현상이 이제 아마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처음 쓰셨다기보다는 옛날에 그 서울우유가 뭐 왕관 현상 그래가지고 막 그런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 그것을 물방울로 이제 약간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당시 어떤 거 좀 그런 것을 응용을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 어떤 거 좀 이렇게 이제 흩어지면은 뭐 이제 꽃 호흡기 이제 목마름이 되기도 한다. 물이 흩어지게 되면 어떤 안개가 되면은 이제 뭐 이제 꽃이 이제 어떤 거 좀 흡수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이것이 물이 이제 또 익은 사과가 된다라든가 또 이제 물이 이제 우리가 튀었다가 이제 딱 가라앉을 때는 천천히 굴러 이제 편하게 눕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이제 풍장 연작이니까 죽음을 연상시키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끝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관계를 어떤 거 만들어주면서 이제 또 저는 사라지지만은 또 세상에 어떤 거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좀 우리가 탄생 뭐 꽃이라거나 뭐 사과라거나 새로운 생명을 또 탄생시키면서 물은 어떤 거 죽음으로 이제 끝나지만은 죽음으로 이제 그 자체가 뭐, 이 같은 거, 죽음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거 생명 현상으로 이제 딱 어떤 거 좀, 잉태된다. 그런 걸 우리한테 좀 이제 알려준다 볼 수 있겠는데, 뭐냐면 이런 물방울, 평범한 물방울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은 어떤 거 좀 모습이나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거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인의 이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이런 관찰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해봤다 뭐는 안 보이더라 이제 그렇게 우리 대개는 이제 그 사물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따스한 가슴으로 삼을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기보단 따스한 가슴이라는 것은 야 그것도 모든 사물 현상이라는 게 사물 배추지만은 배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살이 이야기야. 물방울이지만은 물방울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사는 이야기. 사람이 어떤 우리가 또 부모들이 편안하게 이제 누워서 가지지만은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인간사의 법칙을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물방울만 이야기 관찰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만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이제 쓰려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런 거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려면은 이제 우리가 좀 따뜻하게 이제 관찰한다는 것은 요 사람살이하고 어떤 관계가 좀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보는 이제 그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건데 서현지 시인이 시인은 거기서부터 좀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시인은 꾀꼬리처럼 어둠 속에서 그 고독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부르며 사람들을 위로해준다. 라고 영국의 시인 셸리는 말했다. 우리는 셸리의 이 말 속에서 시인의 가슴이 어떠해야 하며 시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다. 아마도 그것은 세상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서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자리에 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어쨌든 좀 이제 좀 그 사물을 세상사를 볼 때 우리가 인간사의 어떤 측면하고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좀 따뜻하게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나이덕 시가 나오는데 그걸 좀 서신이 좀 어디서 좀 천천히 읽어주시고요. 어디서 나왔을까 깊은 산길. 다 태어난 듯한 다람쥐 새끼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맑은 눈빛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고집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어린 것들은 내 앞에서 눈부신 꼬리를 쳐들고 나를 어미라 부른다. 괜히 가슴이 쩌릿쩌릿한 게 핑그르 굳었던 젖이 된다.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이게 다람쥐가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다람쥐 새끼가 말이야, 저보다 지 몸보다 큰 어떤 거 이제 어떤 밤이라 이런 걸 딱 물고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걸 보면 이제 야, 저거가 저만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람쥐 새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이런 걸 어떤 거 이제 이렇게 딱 어떤 거 보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거 좀 어미의 마음으로 다른 어미라고 해서 모든 세상 어미들이라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거 하는 것이네. 그렇게 이제 어미의 마음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딱 어떤 환치를 시켰잖아요. 계속 좀 읽어주시고요. 젖이 차올라 겨드랑이까지 찡이 오면 지금쯤 내 어린 것은 얼마나 젖이 그리울까. 울면서 젖을 짜버리던 생각이 문득 난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난만한 그 눈동자. 너를 떠나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갈 수도 없다고. 나는 오르던 산길을 내려오고 만다. 무릉덩이에는 무사한 송사리떼.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은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자기적인 어떤 거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태도에서 생각되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사물이라 볼 때는 인간사하고 연결을 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병행을 한다,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다람쥐가 아닌데 다람쥐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린 다람쥐가 좀 배고파서 뭔가 지 어미를 좀 어떤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은 또 자기 젖이 핑그르게 돈다라든가 어떤 거 좀 젊었을 때 쓴 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보면은 또 좀 다람쥐 새끼를 보면서 자기 아이들 집에 두고 온 동안 자기 아이들 어떤 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또 병치로 이제 또 그림으로 송사리 때 이야기에서 하나 딱 던져서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이 맑은 물속에 들어간 것이 그걸 어떤 우리가 좀 건지겠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저렇게 어떤 거 생명 작은 것들도 서로 이렇게 좀 생명 형상, 빛내의 희상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작은 것들이 이제 보호하고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유가 이제 우리가 옮겨간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떤 거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 관찰이라고 하는 거가 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 어떤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관찰의 중요한 요체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살이하고 또 어떻게든지 좀 연결시키는 노력을 이제 우리가 가끔은 자기적으로 비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든지 사람살이하고 연결해보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그 시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선미 시인이 그 제일 아래 사소한 것으로부터 거기서 좀 읽어주시고요. 사소한 것으로부터 그윽한 사유를 이끌어내고 있는 안도현은 시의 서사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의 시는 어렵거나 애써 무거운 주제를 선택하지 않는다. 대신 산문적인 형식을 띠면서도 함축적인 여운을 주는 주제를 선택해 장면적이면서도 정확한 의미 전달을 지향한다. 가을이 전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의 시는 재미성이 표징을 이룬다. 저수지 물가에 배 한 척이 매어 있어 단풍놀이를 즐겨볼까 싶은 심산으로 주인집을 찾아갔더니 구추를 매만지던 주인 안악이 대낮에 일도 없이 모험 배를 타려고 한다요 하는 말에 그만 아내가 부끄러워 불이 붙은 단풍나무가 되었다는 이 시는 언어 유희적 요소가 시의 곳곳에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어 그의 시가 지니고 있는 재미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다 보면 이제 내가 이 시를 안 읽어봤는데, 야, 그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가을이 깊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야, 어떤 거 우리가 이제 그 단풍나무 있는데 어떤 거 좀, 나룻배로 이제 타러 갔더니, 그러니까 어떤 거 부부가 타러 갔더니, 이제 그 나룻배 이제 배를 관리하는 이제 그 집 주인이 이제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대낮에 다들 바쁜데 좀 일해야지 일도 안 하고 배를 타러 왔어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자기 아내가 얼굴이 붉어졌다 이것을 단풍나무하고 연결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인간사하고 어떻든지 연결한 노력이 시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있다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린 눈빛들이 거기서부터 좀 시를 좀 읽어주시고요.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세찬 강물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눈은 내려 강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다. 안도현 겨울 강가에서. 이것도 하자면 좀 인간사 이야기죠. 강가에 어떤 우리가 살얼음이 얼었는데 눈이 그냥 보통 이제 좀 따뜻할 때는 눈이 금방 녹으면 바로 물이 이제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어떤 거 아름다운 건데 그걸 말이야 아름답고 고귀하게 태어나는 건 그러니까 하늘이 어떤 거 점지한 건데 그것이 강에 닿아지고 다 그 물이 돼서 녹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겨울이 추워졌다 뭐 이런 것을 추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얼음이 얼어서 눈을 받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는 아까 좀 우리가 좀 나룻배를 타러 온 사람한테 뭔가 낮부터 뭐 배 타는 짓이요 그렇게 하니까 단풍처럼 얼굴을 붉어졌다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제 강이 이제 어떤 거냐 눈발을 다 이렇게 녹여버리기보다는 살얼음을 내서 이렇게 눈을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약간 어떤 거 좀 시인 나름대로 관찰력의 해석이라든가 해석 힘이라든가 이제 근데 이런 그 상당히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이거가 뭐 일종 요즘 이제 어려운 시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시도 아닌 것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시가 되는 것은 약간 관찰력에 의해서 뭔가 어떤 거 좀 살얼음 모은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어떻게 있겠어요? 살얼음으로 얼어서 이제 금세 이제
어떤 그 눈을 받아서 사르르 몰게 겨울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눈이 사라지는 것을 어떤 거 좀 안타까워해서 사름을 딱 얼어가지고 이제 어떤 거 눈이 어떤 거 좀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눈을 받아내고 있다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어떤 거 이제 보시면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최근에 이제 시를 잘 쓰는 그 문제되는 시인들 안도연, 나이덕 그 앞에 이제 여러 이제 나이덕 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시인들 어떤 거 좀 왔는데 그 사람들이 관찰을 잘하되 관찰하는 것은 뭔가 어떤 거 사람살이 법칙하고 이걸 어떤 거 연결을 잘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일단 시라는 게 어떤 거 생명력도 있고 이제 공감대도 이렇게 형성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